오늘은 붙잡지 마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주제에 관한 사연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를 붙잡고 계신가요? 이미 떠나간 사람, 지나간 시절, 끝난 인연, 멈춘 감정,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단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다시 품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놓지 못한 것들로 인해 무거워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조금 더 가벼운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흐름 속에서 때때로 놓지 못한 것들로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광주 광산구에 사는 63세 여성 박미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 많은 감정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이자 또 하나의 배움이 되었습니다. 박미선 씨는 30대 후반, 남편을 사고로 잃고 혼자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정말이지 악착같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아들 둘 제대로 키우는 게 그땐 제 삶의 전부였죠.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을 때 그녀는 벅차게 울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라는 말이 진심으로 와 닿았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들의 결혼 후 삶은 생각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세련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예의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심스러운 말투 뒤에 감춰진 거리감이 느껴졌고 그 거리감은 점차 벽이 되었습니다. 미선 어머니, 그건 저희 방식과는 좀 달라서요. 저희는 조용히 보내는 게 더 편해요. 명절이라도요. 이런 말들 속에는 미묘한 단절의 기운이 있었습니다. 박미선 씨는 애써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내가 더 배려해야지. 내가 어른인데. 그렇게 마음을 다스렸지만 사소한 오해가 쌓이면서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한동안은 연락 좀 줄였으면 해요. 우리도 조금 지치거든요. 그 말은 박미선 씨에게 벼락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해서 키운 아들, 그 아들의 가정을 위해 애썼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무시당한 듯한 마음에 그녀는 며칠 동안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원했던 가족은 뭐였을까? 나는 정말 사랑해서 붙잡은 걸까? 아니면 외로움이 두려워서였을까? 그 질문 끝에 박미선 씨는 처음으로 관계를 놓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끌어안으려 하지 않고 그저 멀찍이 바라보는 것, 애정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녀는 말합니다. 붙잡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가까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떨어져 있어야 더 잘 보이는 사이도 있더라고요. 그 후로 박미선 씨는 연락을 줄였습니다. 아들의 집에 가는 일도 명절의 기대도 내려놓았습니다. 그 대신 동네 도서관에 나가기 시작했고 글쓰기 모임에서 자신의 삶을 천천히 풀어내며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요. 같이 식사해요. 박미선 씨는 잠시 그 문자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놓았더니 돌아오더라고요. 억지로 밀어붙였으면 서로 마음만 더 다쳤을 텐데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저 기다리는 다른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녀의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그 관계를 놓을 용기를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내려놓음 안에 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서야 깨닫곤 하지요. 박미선 씨는 말합니다. 붙잡지 마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관계도, 마음도, 사랑도 흐르도록 두는 것이 어쩌면
진짜 어른스러운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 사연은 경북 안동에 사는 58세 남성 정태식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래도록 자신의 인생을 붙잡는 것으로 채워왔습니다. 가족, 사업, 자존심, 그리고 지나간 청춘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손에 쥐고 놓지 못했던 건 아버지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정태식 씨는 20대 후반 지방에서 조그마한 가구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지역에서 이름 있는 한의사였고 늘 전통과 체면을 중시하던 분이셨죠. 가구, 장사 따위가 뭐냐. 내가 내 아들이란 걸 사람들이 알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니. 처음엔 참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시선은 언제나 부정으로 가득했고 그 시선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식 씨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고객의 얼굴에 미소가 번질 때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끝끝내 한 번도 가게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 그는 더 치열하게 달렸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직원들을 늘리고 지방방송에까지 인터뷰가 나갈 정도로 성장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자랑이냐. 그 말은 태식 씨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고 그 생채기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노안으로 병상에 누우셨고 이제는 말을 잇는 것도 어려울 만큼 쇠약해지셨죠.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정태식 씨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쯤은 제 말을 들어주시지 그랬어요. 저도 그냥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었던 건데요. 그러자 가물가물 떠오르던 아버지의 눈동자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 침묵 속 눈물 한 방울이 태식 씨의 오랜 분노를 말없이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붙잡고 있던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 자신을 증명하고자 했던 강박, 이루지 못한 화해에 대한 후회까지. 그 모든 것들이 그날 이후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했고 아버지도 아버지대로 살아오신 거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태식 씨는 말합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물 같아서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더군요. 붙잡지 않고 흘려보냈을 때야 비로소 그 물이 얼마나 맑았는지를 알게 되죠. 우리는 살아가며 무언가를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움켜잡습니다. 관계, 자존심, 과거의 기억, 혹은 자신의 실수조차 놓지 않으려 애쓰죠. 하지만 때로는 그 손을 놓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원하던 평온에 이르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붙잡는 것보다 더 용기 있는 일, 그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그 흐름 안에서 삶은 본래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것을. 물은 흐릅니다. 잠시 멈춘 듯 보여도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다르지 않지요. 시간은 흐르고 마음도 흐르고 관계도 그 흐름 안에서 변화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흐름을 멈추려 합니다. 떠나간 사람을 마음속에 붙잡고 이미 지나간 날들을 되감아 보며 끝난 인연의 끄트머리를 놓지 못하고 애달파합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때로 우리 안의 사랑과 책임을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소중했기에, 그만큼 아꼈기에 놓는 것이 두려운 것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두 이야기는 그 손을 놓았을 때 비로소 비워지는 마음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숨결이 깃들 수 있다는 것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미선 씨는 긴 세월 어머니로서, 가족의 울타리로서 누구보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조차도 때로는 거리감이 되고 벽이 되며 상처가 되기도 했지요. 그녀가 끝내 손을 놓고서야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스스로의 삶이 다시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식 씨는 아버지와의 오랜 갈등 속에서 삶을 입증받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수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그 노력은 그를 단단하게도 만들었지만 동시에 외롭게도 했습니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던 그 마음이 아버지의 눈물 한 방울로 치유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온 세월을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것을요. 두 사람 모두 놓는 것을 배웠습니다. 놓는다는 건 무책임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더는 상처 주지 않기 위해 한 발 물러서는 용기이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선택하는 성숙입니다. 흘러가는 것을 막지 않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이지요. 우리는 늘 움켜쥐며 살아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의무, 지나간 청춘에 대한 미련, 완벽해지고 싶은 욕심, 그리고 실수 하나 용납하지 못하는 자책감까지. 그러다 보면 마음의 손은 늘 바쁘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잠시 그 손을 펴고 나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놓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됩니다. 놓는 순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에게 다가가는 여유가 생깁니다. 때로는 붙잡는 것보다 놓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곁에 두는 것보다 떠나보내고 그리워하는 것이 더 깊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서로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사랑도, 가족도, 마음도 강물처럼 사람의 뜻과 무관하게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거슬러 오르기보다는 그저 바라보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물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른스러운 자세일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조심스레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힘겹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손을 잠시 놓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사람이든 기억이든 감정이든 놓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유로움 속에서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더 단단해질 수도 있는 것이 관계입니다. 더 단순해질 수도 있는 것이 삶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조용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갈등과 머뭇거림과 후회 속에서 작은 위로와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면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조금은 흔들리며 조금은 지치며 그러나 결국은 살아갑니다. 흘러가는 삶 속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슬기로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슬기로운 세상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